오늘은 이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는 이 건설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공사 완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하주차장 사고의 원인이 이런 계약 문제가 배경이 된 게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 계약 형식이 우리에게 과연 적합할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가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 시공, 감리 등 부실이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배경으로 계약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고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의 배경이 되는 이 공사의 계약 형식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됐던 계약 형식이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은 아닌데요.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말 그 자체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공 책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공 계약을 하고 나서 발주자한테 어떤 비용 증가나 기간의 연장을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책임지고 시공을 처음 약속한 대로 마치겠다는 얘기죠. 이 발주자에게 하는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게 어떤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한 설계 내용이 시공 과정에서 공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느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의 가장 많은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다면 공사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없이 공사가 문제없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공기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설 사업 관리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그 사업이라는 의미는 비즈니스가 아닌 프로젝트라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와 프로젝트의 차이라는 게 비즈니스는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프로젝트는 이 계획대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게 프로젝트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익이 아니고 공기와 예산을 준수해서 원했던 목적물을 완수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는 이익을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예산과 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 사업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사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직 법규나 행정적인 용어에서 아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얘기를 서로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 건설 사업 관리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비용 기간의 증가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사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는 기본이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계약인 거죠.
우리가 건설 시공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을 보면 서로가 입장은 조금 좀 틀려요. 발주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계획했던 그 예산과 기간 안에 내가 원했던 품질에 맞도록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게 발주자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발주자의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자는 공사를 계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증가하고 그렇다면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겁니다. 발주자는 원했던 예상과 기간에 완전히 완성을 시키는 게 원 목적이라면 시공자는 좀 늘어나도 매출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다라는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건설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건설 프로젝트가 이 규모도 커지고 기술적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어떤 한정된 경험이나 인력도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할 자신이 없게 되겠습니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회사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사용해 왔고 고부가가치 건설 용역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 또는 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CM이나 PM을 건설사업관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실적도 많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필요한 충분한 지식, 경험, 그런 걸 갖춘 그런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CM 용역계약에 의해서 CM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들이 발주자를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CM이라는 말과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온다니까 감리라는 말이 떠오를 텐데요. CM이라는 용어하고 지금까지 흔히 쓰던 감리라는 말, 이게 좀 혼동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감리는 시공사가 계획대로 품질, 일정 등을 준수하고 그런 걸 있는지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의 눈은 시공자가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항시 쳐다보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CM은 발주자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관리를 하는 것을 CM 용역회사가 지원을 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의 업무 장소는 바로 건설 현장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 시공자가 일하는 것을 봐야 되니까 감독하고. 그런데 CM은 발주자를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CM의 주 업무 장소는 발주자 사무실 근처가 됩니다. 발주자 사무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옆에 사무실을 따로 내서 가까운 데서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 CM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여기는 건설사업관리라고 얘기를 했던 CM이나 PM이라는 거에 그 C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것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CM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는 것이 원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M4P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용역비를 받고 발주자한테
지원을, 조언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에게 조언을 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도 별로 없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한테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자꾸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일을 네가 직접 하면 어때? 네 책임하에 이런 조언하는 일을 나한테 조언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관리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 게 바로 CM at Risk,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그러니까 CM4P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원을 받아서 발주자가 하던 업무를 CM at Risk에서는 사업관리자가 발주자의 역할을 대신 해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CM at Risk, 말하자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은 서로가 책임을 지기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둘이서 서로 공사비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MP, Guaranteed Maximum Price라고 해서 이 공사비를 넘어가면 건설 사업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용 받고 CM을 제공하든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CM을 제공하든 그런 회사의 주 업무는 CM이 되는 거죠. 그래서 C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C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직접 시공을 통제 관리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 산업을 설계회사와 시공회사가 양분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회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고 건설 사업관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즉 설계회사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책임형 건설 사업관리는 시공회사의 업무로 구분을 해서 시공회사가 건설 사업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공책임형 건설 사업관리는 건설 사업관리를 잘해서 시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시공회사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공회사가 발주자를 대신해서 발주자의 입장으로 시공관리를 하라고 시키는 게 바로 CM at Risk가 되는 것이죠. 대만고속철도공사는 민간사업에 의한 BOT 공사였습니다. 여기서 발주자는 품질 관리를 시공사의 책임하에 직접 관리를 해달라. 말하자면 프로젝트 관리의 일부분을 시공사에게 직접 시켰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품질 관리는 시공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 감독이 눈을 똑바로 뜨고 철저히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공사가 직접 현장 관리를 하게 하면서 시험 결과와 현장 점검 보고서만 보고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시공사가 품질 관리를 자기가 해는 일을 자기가 품질 관리를 감독이 지시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하자 보수팀이 상주하면서 보수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하자가 났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발주처 측에 근무했던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공사들이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했었대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되면 공기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간섭을 할 수 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렇지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관리를 시공사한테 직접 시키는 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일이 못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C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미국의 벡텔처럼 시공회사에서 경험을 축적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회사가 되기도 하지만 파슨스 브링코프처럼 설계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CM이나 PM을 하는 회사는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CM은 설계, 시공, 감리와 같은 현장 업무 외에 리스크 관리, 이런 사전의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설계와 감리는 설계회사에서, 시공은 시공회사에서 일을 나눠서 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총괄하는 CM 업무는 사실상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오만의 철도공사를 발주하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역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경험과 지식을 테스트해서 최종 업체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여했던 우리 쪽 직원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인터뷰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여 우리나라 업체가 금액은 최저가였지만 수주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프로젝트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원인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의 중복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지엽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서 보지만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 지하화 도로 공사가 크게 실패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죠. 공기 지연, 비용 증가, 콘크리트 품질 문제, 안전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프로젝트 관리 조직의 잘못된 운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발주자 측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회사를 발주자의 조직에 흡수한 통합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관리 회사의 순기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발주자가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감독 지시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관리 회사가 발주자의 조직 일원이 되었으니까 발주자의 기능만 남고 프로젝트 관리 기능은 없어진 그런 조직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을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미국의 벡텔과 파슨스 브링코프가 프로젝트 관리 회사로 참여를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나 지식이 모자랐던 건 아니고 프로젝트 관리를 운영한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런 회사도 일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부족하면 더 잘못될 가능성은 항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의 배경과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그거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고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책임 시공형 건설 사업 관리에 참여하는 조직은 발주자, 설계회사, 건설 사업 관리자, 감리회사가 됩니다. 업무와 책임이 조금 복잡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계회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조언을 받아서 설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건설사업관리회사는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설계는 건설사업관리의 통제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설계회사와 발주자에게 있는 겁니다. 감리회사는 시공회사가 계약대로 도면에 맞도록 시공을 하는지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의 일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을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가 계획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발주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리를 감독하여 시공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리는 시공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독하지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리회사를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리회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감독하는 그런 조직을 다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건설사업관리자는 자신의 조직을 완전하게 이원화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한 조직은 시공조직이 되고 다른 한 조직은 발주자의 조언을 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단일한 한 회사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원화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발주자는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사의 위치에서 시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형태는 잘못되면 설계에 대한 감독이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계약 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발전되어 온 이런 시공 책임형 건설 사업 관리 제도는 굉장히 장점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용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고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우선할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